2024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가 발표한 여러 계획 중 미디어에 잘 보도되지 못했지만 제 기준으로 꽤 중요한 사안은 바로 2025 시즌 예정되어 있었던 해외 경기들 중 도쿄 시리즈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너스 미팅을 통해서 커미셔너 맨프레드가 구단주들에게 전달한 내용이었고, 오너스 미팅 후 미디어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맨프레드는 구단주들에게 보고한 내용에서도, 그리고 미디어 브리핑에서도 취소의 이유를 수익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도쿄, 파리, 멕시코시티, 그리고 산후안 이렇게 4개의 국제 시리즈가 열려야 했지만 다저스와 컵스의 도쿄 개막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가 취소되었다. 여러분은 이제 이번 영상의 내용을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엄청난 TMI가 있을 예정이고 제 의견과 해석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너스 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MLB는 시즌이 끝난 후 12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3개의 중요한 미팅을 열게 됩니다. 보통 GM 미팅을 통해서 스토브리그의 시작을 알리고 오너스 미팅 그리고 윈터 미팅 순서로 열리게 되는데요. 일반 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미팅은 윈터 미팅이지만 GM 미팅과 오너스 미팅에서도 리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두 미팅을 통해서는 선수들의 영입이나 이동보다는 노사협정, 각 구단의 운영, 그리고 리그의 행정, 돈에 관한 이슈가 다루어집니다. 새로운 규정이나 룰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은 도쿄 시리즈를 빼고 모든 해외 경기를 취소했다는 점과 그 이유를 수익성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MLB 선수협은 이미 엄청난 이동거리와 경기 수를 가지고 있는 MLB가 시즌이 시작된 뒤 유럽,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로 추가적인 이동이 필요한 경기를 치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 중 리그 경기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11,666km이고 프리미어리그의 첼시가 3,230km인데 비해서 2025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짧은 이동거리를 가진 클리블랜드는 4962km를 이동할 예정이고 가장 긴 이동거리를 가진 다저스는 78,292km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축구팀들이 시즌 중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클럽 대항전을 위해서 추가 이동을 한다고 해도 아마도 메이저리그의 이동 거리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MLB의 이동 거리에 가장 근접한 이동 거리를 가진 리그는 NBA지만 NBA의 경우 시즌의 대부분 경기에서 전후로 휴식일이 보장됩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경우를 볼까요? 보스턴은 2024-25 시즌 13번의 백투백 경기가 있습니다. 백투백 경기는 말 그대로 두 경기를 휴식일 없이 연속으로 치른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시즌의 70%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휴식이 보장된 스케줄인 반면에 메이저리그는 50% 이상의 시리즈를 휴식일 없이 이동 후 바로 치르는 형식이기 때문에 선수협은 추가 이동 거리가 주어지고 여러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해외 경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보다는 선수들의 피로와 부상을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또 다른 CBA를 앞두고 있는 사무국 입장에서도 수익성도 없는 해외 경기를 굳이 선수협을 자극하면서까지 강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중 NBA 정도를 제외한다면 NFL, MLB, NHL은 모두 해외 수익보다는 북미에서의 수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될 정도로 북미의 스포츠 시장은 전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큽니다. 캐나다 쪽 수익, 더 정확하게는 캐나다 국적의 팬들의 수익이 더 많은 NHL 정도를 빼면 NFL과 MLB는 그 큰 시장을 미국 자체에서 형성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랜드뷰 리서치의 리포트는 전 세계 스포츠 이벤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북미 시장은 전 세계 스포츠 이벤트 티켓 판매액의 51.2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는 순전히 티켓 판매액만을 봤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는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팬의 수나 구독자 혹은 팔로워가 기준이 아닌 순수한 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스포츠는 NFL이고 압도적인 NFL의 뒤를 이어서 NBA, MLB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가 비슷한 수준으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억 넘는 수익을 기록한 NFL이 독보적인 리그라면
113억 달러의 MLB, 105억 달러의 NBA, 103억 달러의 프리미어리그가 함께 2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NBA는 2023-2024 수익이 113억 달러였다고 발표하면서 MLB를 따라잡았지만 오타니를 등에 업은 MLB가 2024년 19억 달러의 스폰서 수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액의 스폰서 수익을 기록함과 동시에 2024년의 수익이 역대 최고액이 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NFL과 MLB는 북미에 집중하는 리그이고 NBA 역시도 아무리 세계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북미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어떨까요? NBC는 프리미어리그와 6년 20억 파운드의 중계 계약을 맺었고 중남미와 캐리비안 지역의 중계권 역시도 ESPN과 폭스스포츠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까지 스트리밍 계약을 맺고 있었던 아마존 그리고 현재 해외 스트리밍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푸브 역시 미국의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성공 그리고 큰 수익에서 북미 지분이 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유럽에서 2021년에 1,700만 명이 프리미어리그를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서 시청했으며 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유럽 내에서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애플TV의 테드 라소나, 디즈니의 렉섬의 성공은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기대는 큰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메시 영입 후 MLS 역시도 현재 리그 매출이 프리미어리그의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이 수익 규모는 프랑스의 리그 앙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페이스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이탈리아의 세리에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의 수준이 아닌 리그의 수익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리그인 NCAA는 2019년 기준 189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금액은 대학 농구, 대학 야구, 대학 풋볼 등 모든 대학 스포츠를 합친 액수이고 NCAA는 프로스포츠가 아닌 대학 리그이기 때문에 스포츠 리그 수익 순위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NFL, MLB, NBA, NHL, MLS, 여기다가 나스카, PGA, ATP와 같은 대회까지 이렇게 여러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미국에서 이것 말고도 이 정도 규모의 대학 스포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캐나다까지 포함한 북미가 이 스포츠 산업에서 얼마나 사기적인 무한맵인지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TMI의 TMI를 드리면 2023-2024 시즌 기준으로 NCAA에서 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한 학교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텍사스, 알라바마, 미시간, 그리고 조지아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네,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이 2억 달러가 넘는 대학교가 5개란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폴 스킨스, 에런 놀라, 케빈 가스먼의 모교인 LSU는 1억 9,900만 달러로 아쉽게 2억 달러 클럽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와 MLS가 북미에서 순항하는 것을 보면서 라리가 역시도 북미에 진출하고 북미 자본의 투자를 받고 싶어합니다. 결국 MLB와 NFL은 이런 상황에서 남들은 북미로 와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굳이 무한 자원이 있는 본진을 두고 손해를 봐가면서 국제 게임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야 할까? 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한 제 생각입니다. 해외 경기는 수익성이 좋은 곳 혹은 많은 미군이 체류하기 때문에 그 가족과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수가 많은 곳에서 해외 체류 미국인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네,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다면 WBC를 통해서 북미에 있는 히스패닉 인구의 관심을 끌어내 젊은 팬층을 유입시키려는 노력과 수익성이 없는 해외 경기는 당분간 피하려는 MLB가 왜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시리즈만큼은 계속 진행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멀티를 만드는 것보다 무한 자원인 본진을 더 사랑하는 MLB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대본을 이렇게 쓰고 녹음을 다 하고 나니 오늘은 이상하게 스타크래프트가 땡기는 날입니다.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